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좀 줬는데요.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정식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가지 못했다. 여전히 연준은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이야기입니다. EU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으름장을 놓고 있죠. 그래서 유럽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엇이 드디어 철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고배당을 요구하는 좀 불합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엘리엇이 공식적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현대차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해소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탄력을 받을 것 생각되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17명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네, 내일이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연휴 들어가기 전 주말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변동성을 좀 보일 것 생각됐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상승세도 좀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짠 하고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해외 증시는 여전히 혼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일단 트럼프의 말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가 뭐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트럼프의 말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킬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킬러. 경제 성장을 막고 있다. 즉 이제 연준이 2019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 일이 아주 경제 성장을 막은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우지수가 적어도 1만 포인트는 더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우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연준 때문에 못 올라간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트럼프의 속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일단 재선을 앞두고 하는 거죠. 내가 증시 더 올릴 수 있었어. 그런데 연준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를 믿고 가자. 지금 연준도 내 말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나를 다시 한번 믿어줘 라는 이야기들 지금 정치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좀 모르고 있는 것은요, 2018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됐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과 선진 시장, 즉 미국 시장으로 딱 분리가 되면서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채권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증시도 그래서 2018년도에 계속 나홀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연준이 결코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벌어졌냐면 무역 분쟁이죠. 이 경과적인 추이를 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콱 틀어지는 그 시점, 즉 2018년도 하반기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서 경기가 안 좋아졌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았었던 냉정한 이유로 본다라면 트럼프의 어떤 무역 그런 분쟁들이 경기를 주저앉힌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연준의
탓이다라고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연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준을 까고 들어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니고 연준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나에 대한 지지를 늦추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은 뭐 일단은 짱 먹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쨌건 재선을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이었죠.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참석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유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종료가 되는가 싶더니 또 유럽을 자꾸 왜 늘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이참에 합의를 좀 보자.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합의도 이루어졌는데 유럽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트럼프가 예전에 한 말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BMW라든지 아우디, 그 다음에 벤츠 이런 독일의 좋은 자동차 또 유럽산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경쟁이 붙으면 미국 자동차보다 우수한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관세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하다, 불평등하다. 우리 것도 많이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건 싫다 이런 식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하고 싶다라면 네, 여기에서 이런 관세에 대한 또는 이제 무역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봐라. 너희들이 많이 팔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미국 자동차도 많이 사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품을 좋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전혀 네,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벤츠나 BMW나 아우디나 인기가 있어가지고 잘 팔린다거나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미국산 자동차와 이 독일산 자동차의 어떤 비교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인데 그 부분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포인트는 좀 다르겠죠. 근데 그냥 우리 것도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사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기술력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자동차의 어떤 수준들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네임 밸류 같은 경우는 단박에 극복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유럽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EU도 같이 이렇게 미국이 좀 우세한 상황에 놓이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를 걸고 넘어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현대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적도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매출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엘리엇이 철수를 하게 됐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에서 좋은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실적 좋다는 거 일단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30% 시총 제한 룰에 걸리게 되면 현대차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권 다른 종목군들의 매수가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세 번째가 바로 이 엘리엇 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엇은 헤지펀드예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2018년도인가 그랬죠. 현대차가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순환 출자가 있었거든요. A가 B를 소유하고 B가 C를 소유하고 C가 다시 A를 소유하는 이런 순환 출자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고 그랬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A가 B를 소유하고 B가 C를 소유하고 뭐 이런 식의 일직선 수직 계열의 그런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겠다라고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최상위로 올라오는 그런 구조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엘리엇이 반대를 하고 나섰죠.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좀 좋지 않다. 네, 좋지 않다. 그러면서 지배구조가 이게 썩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현대차와 모비스를 그냥 차라리 합병을 시켜가지고 두 회사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라. 그러면서 순이익의 40에서 50% 수준으로 배당금도 높여라.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결국 현대차 그룹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됐죠. 그럼 이제 이 엘리엇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는가? 이 부분을 좀 보니까 엘리엇이 약간 좀 과한 요구를 좀 하긴 했습니다. 엘리엇은 이제 그 헤지펀드이기도 하면서 현대차의 대주주라고 봐야 되는 내용일 겁니다. 1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세 회사의 주식을 다 합쳐가지고 10억 달러, 1조 7천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일단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막강했겠죠. 근데 이 엘리엇이 이 현대차에 투자를 한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16만원, 2천원, 16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16만 2,500원 뭐 그 이상의 어떤 가격대를 일단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10만원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본 거죠. 지금 막 거의 4,500억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거라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니까 이제 엘리엇도 야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계속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좀 하게 되면서 12만원대 이상으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모습 좀 보이게 되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당을 많이 줄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야 그 손절해 그리고 기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엘리엇의 어떤 입장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던 건데요. 이제 4천억 원의 어떤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책임론도 나올 테고요. 손실 보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많이 내놔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현대차에다가 이제 우선주를 포함해서 배당금 5조 8천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5조 8천억 원.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주당 배당금을 4천원씩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의 5배 이상을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배당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200억 정도 조금 넘게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5배를 넘게 받는다 그러면 한 1,500억 정도로 가까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당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엘리엇의 손해도 만회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배당도 많이 준다, 뭐 주주가치 좋아진다 등등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저 시세 차익에 대한 손실도 줄어들게 되고 배당으로 받는 손실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나가자 에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만 받고 떠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 판단이 좀 드는 거고요. 자, 어쨌든 엘리엇이 떠남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좀 가벼워졌죠. 가벼워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새로운 어떤 수정안이 나타남에 따라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또는 현대차 우선주, 현대모비스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관련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겠다. 예전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런 관련 기업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현재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일단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 줬었는데 이번에 엘리엇이 발목 잡은 것을 놓게 된다면 그 이야기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네, 여러 가지 호재로서 작용이 되는데 이 세 번째 엘리엇 철수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중국 우한의 폐렴 사망자가 17명으로 폭증을 했고요. 확진자가 54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의 이제 메르스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중국 의료진들도 같이 감염이 되는 상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사망자 수가요, 뭐 거의 하루 만에 3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상태. 그냥 확진자 수도, 하루 만에 200명 넘게 폭증하고 있는, 이게 약간 잠복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확진자가 있는 곳이 이제 남방 지역을 떠나가지고요. 중부, 내륙 지방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젠성도 있죠. 여기 이제 복건성, 네, 그 다음에 안후이성, 그 다음에 랴오닝성, 구이저우성, 귀주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난. 하이난은 여행지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이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산시성. 이런 데는 다 남방 지역이에요. 산시성, 네, 광시성, 닝샤, 허베이, 그 다음에, 마카오. 이런 데도 나왔고요. 뭐 상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베이징 뭐 이런 쪽도 지금 홍콩 뭐 이런 쪽은 뭐 난리가 아니라 그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근 지역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런 쪽도 지금 전부 다 퍼져 있는 상태에 우리나라, 일본, 미국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현재 해놓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요, 방역이라든지 예방조치, 그 다음에 확실한 격리를 시켜놓고 나서 빨리 이것을 치료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이렇게 섞어져 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격리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안일한 대체가 이런 부분도 키우지 않았나로 생각되고 있고요. 해외여행 이런 것도 지금 다 자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뭐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의심 지역, 확진 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강 확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해외 여행 같은 경우를 가면 안 되죠. 이거 너무, 이거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일단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부분들이 그냥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범죄의 어떤 요건으로 해당하고 형사책임까지 묻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안 지키거든요. 네, 이런 거 안 지키고 그냥 지들 맘대로죠. 그래서 이번에 명절 연휴를 통해서 이게 한번 중국 대륙 전체가 사람들이 섞어져 버리게 된다라면 이거 중국 전역이 이제는 확진의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창궐 지역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백신 관련주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은 다 단기성이고 이런 종목군들은 뭐 단기 상승을 보이니까 짜릿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냥 그 실체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물적인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업종군들, 종목군들은 마스크,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들 있죠? 마스크 관련주들, 그 다음에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예방과 방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올라간다고 해서 백신주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따라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다지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방역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더 올라갈 거야, 뭐 계속 올라갈 거야. 그래서 꼭대기에서 매수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추세 자체가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조정보다는 받아서 올리려는 세력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추가 상승을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좀
수가 있어서 과거에 이제 뭐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아마도 테마주들이 힘을 더 쏟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명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연휴 이후에 주가 흐름들이 조금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좀 뭐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좀 더 올라가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현재에서는 그 종목을 딱 나눠서 본다라면 백신 관련주보다는 예방, 마스크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 말씀드렸고요.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 트럼프가 연준을 비판하고 유럽과 자동차 관세에 따른 그런 싸움을 또 걸었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엇이 철수를 하게 되면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되는데 현대차 그룹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 날개를 달아줬다 이런 평가들을 내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17명으로 폭증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다 까발려진 상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방역이나 이런 그 예방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들을 볼 때도 백신 쪽에 부분도 같이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마스크나 방역, 예방 쪽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는 말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요 내용은요. 가끔씩 이제 주가가 폭락한 시점에서 정신줄을 놓고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미 폭락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떤 식으로든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뭐 무슨 반등이든 간에 반등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파는 그런 잘못을 겪지 말고 이미 주가가 많이 폭락했다라면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뉴스와 시황은 이제 명절 이후에 돌아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